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주변으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1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기른 농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범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와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기재된 명함과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서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 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혜석 전북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혜석 전북도 의원에게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의 원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주변으로 각종 공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명기 기자가 민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에서 증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레미콘 운반 차량이 버젓이 학교 정문을 지나 공사장으로 진입합니다. 엄연히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하교를 위한 차량과 공사를 위해 드나드는 차량이 뒤엉켜 오가지만 안전관리 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처인 지역교육지원청은 등하교 시간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현장에 있던 2시쯤 학교를 찾았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2시쯤에 또 갔거든요. 2시에서 3시 반까지 갔었는데 학원 차량들 노란버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럴 때 제가 아예 공사 자체를 못 오거든요. 뭐 1학년, 2학년, 3학년들 있잖아요. 하교하는 학생도 있어서. 오후 2시 20분을 지나면서 학교 측에서 신호수 2명을 배치했을 뿐 감리사나 시공사 측 관계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신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를 가로질러 빠져나갑니다. 이 역시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네, 탁탁거려요. 공사 소리가 많이 난다고? 네, 수업할 때. 아, 그러면 그게 확실히 신경이 쓰여? 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는 거침없이 파헤쳐졌습니다. 울퉁불퉁 거친 바닥과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보도블록 등은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보행 약자를 고려한 조치인지 의문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구간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뛰어가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그래서 목에 콩가니까 걸려가고 하셨어요. 아, 거기에 빠져서? 네.
김재신은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도블록 교체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현장 상황에 대해 묻자 황당하게도 아스콘 포장이 마무리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니는 데 이런 데는 시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도 안 돼 있다고 하여튼 네.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천원고 위에다가 저희가 그 고무칩 포장이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공정이 남아있거든요.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 사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들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애들을 해준 대로 막 나오고 학부형 차량 들어가고 도주고 오다 보니까 위험해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죽은 다음에 그것이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제라도 당국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1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과다 책정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국민지원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2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현택 전 장관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정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도전 경성의 자세로 이번 특별자치도와 2차전지 특화단지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제가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은 냉해 피해가 발생한 전북 지역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냉해 피해만 남원시 357개 농가 196헥타르, 임실군 133개 농가 122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북 지역 냉해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발빠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마약 원료인 연기비를 기른 농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3일 마약용 연기비를 재배한 60대 A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각각 순천군과 부안군에서 연기비 50주와 20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연기비를 약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연기비를 모두 압수하고 범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울 지역위원장 선출이 논란 끝에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사고지역위원회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주시의를 제외한 경기도 포천 가평, 충남 보령 서천, 충남 서산 태안 등 3개 지역은 경선을 결정하고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강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경선을 시행해 지역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선에 따른 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3개 지역은 경선을 결정했지만 전주시의는 결정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전주울 지역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지역위원장 선출 여부를 뒤로 미룬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총선 시점 등을 고려해 선출과 직무대행 유지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감지된다고 합니다. 앞서 조강특위 위원으로 포함된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라고 도내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 지역위원회 운영 방향은
도내 의원들의 의견이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 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지난달 28일 정읍시 관광 개발사업 발굴과 역사, 문화자원 관광벨트와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본격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읍시 공무원과 용역을 맡은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내용과 국내외 관광 환경 변화, 정읍 현실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읍을 새로운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업 내용과 보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정읍을 새롭게 변화된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농촌 지역에서 재능 나눔 활동을 벌였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인월 중고등학교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 교육과 생활 공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농촌 재능 나눔 지역단체 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봉사단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재능을 함께 나눔으로써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안과 고창 등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지난 2일 국회의사당에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전국 원전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정책 연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보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원전 재난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여러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 순천군 팔덕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트럭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실종된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환자의 위치나 외출 여부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배회감지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